안녕하세요, 닥터왕입니다. 출산이라는 과정은 한 여자의 일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멤버 모두에게 하나의 큰 축복이자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외국 학회를 자주 다니는데요. 외국 학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부러웠던 점 중에 하나가 학회에 나오는 연자들 중에 가끔 만삭의 임산부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도 큰 배를 뒤뚱거리면서 연단에 올라서 열정적인 강의를 하고 또 1, 2년 이후에 다시 학회장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이런 임산부 친화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부러웠죠. 연자뿐만 아니라 강의를 들어오는 분들 중에도 임산부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배려해서 팔걸이가 있는 큰 등받이 의자를 따로 준비해 주는 것을 보고 역시 선진국의 문화는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산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힘들고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성들의 삶은 고단하죠. 육아에 신경 쓰느라 부부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성생활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쯤, 어느 정도 육아가 끝난 시기쯤에 여성들은 대개 질성형술, 이른바 이쁜이 수술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질이 늘어나고 그뿐만 손상으로 인해서 요실금도 생기고 하다 보니 여자로서의 어떤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하나 하는 어떤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질성형술이 기대만큼 여성들이 생각했던 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일정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모든 여성의 성의 문제, 여성 성기능 장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닥치고 질성형 수술을 통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의사들도 있고 또 그러한 믿음이 환자들 속에서도 팽배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질성형 수술의 긴 회복 시간을 줄여보겠다고 다양한 여러 가지 대안적인 시술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이른바 프락셔널 레이저라든지 질에 시행하는 고주파 시술이라든지 필러라든지 그리고 임플란트 질성형술이라고 하는 이른바 보형물을 삽입해서 질을 인위적으로 좁혀주는 이러한 시술들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치 이런 시술들을 해야만이 첨단 시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지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모든 여성들의 불감증이나 성기능 장애를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환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혹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러한 시술 중에 그 효과가 과대 포장된 것들도 많고 오히려 성감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시술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근위 있는 성학회에서는 질성형 수술을 여성 성기능 장애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통 치료법 중에 하나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르가즘 장애의 치료 중에서 여러 가지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하나의 alternative therapy, 즉 대안적 치료 중 하나로서 소개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이러한 질성형술이 모든 여성들의 성기능 장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가의 보도처럼 소개되고 있어서 제가 이러한 시술들이나 수술들에 대한 성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최근에 수술의 다운타임, 즉 수술의 회복 시간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여 많이 시행되고 있는 각종 레이저 장비라든지 고주파 장비와 같은 이런 에너지를 발생하는 질성형 장비들인데요. 프락셔널 레이저나 고주파 장비 그리고 초음파 장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장비들은 이미 피부과에서 얼굴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장비인데 그러한 피부과 장비의 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의 시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러한 시술들은 프락셔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질 점막에 미세한 구멍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러한 상처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서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원리죠. 고주파 시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의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이미 많은 여성들이 피부과 시술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시술들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질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콜라겐 섬유의 감소 때문이 아니고 큰 태아의 머리가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관략근이나 인대를 늘어나게 만들므로써
질이 나게 되는 것인데, 단지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이런 늘어난 질이 출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입니다. 국제학회에서는 이러한 프락셔널 레이저의 적응증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질의 위축증이라든지 성교통이라든지 GSM이라고 부르는 폐경 후 생식 비뇨기 증후군에서 이러한 장비들의 효과를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좋은 적응증이 되는 경우가 예전에 유방암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인데요. 이런 환자들은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에게서 발생한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을 프락셔널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방암의 병력이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이 아니더라도 호르몬 치료라든지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오스미펜이라는 제제라든지 또는 인트라로자라고 하는 질에 삽입하는 DHEA 질자제 등이 외국에서는 이미 개발돼서 시술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약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성치료나 대안적인 요법으로 호르몬 치료 또는 호르몬 질자제 등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질 필러인데요. 이건 역시 얼굴에 사용하던 필러를 질에 사용해서 질의 용적을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시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러를 넣어서 질의 용적을 줄이기도 힘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오르가즘을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리드미컬한 질의 수축과 질 필러를 넣어서 질의 용적을 좁힌 것과는 차이가 크죠. 또 최근에 제가 치료했던 성교통 환자 중에서 반복적인 질 입구의 열상을 주정상으로 해서 내원한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 환자의 원인을 찾아봤더니 바로 예전에 시술했던 질 필러가 질 점막 아래에 딱딱하게 굳어져서 성관계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질 입구가 찢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벽에 생기는 질환 중에 인클로전 시스트, 즉 함입 낭종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질 필러 시술을 한 환자들이 함입 낭종과 유사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러한 질벽에 생기는 질환을 만드는 것과 다른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임플란트 질 성형술이라는 건데요. 이건 마치 고무줄과 유사한 실리콘 실을 질 점막 아래쪽에 삽입하는 시술인데 원통형의 질에 마치 고무 밴드를 중간에 감아 놓은 것과 같은 것과 유사한 형태의 시술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술 역시도 자연적인 질의 수축에 의한 질의 조임과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고 손가락을 여성의 질환에 삽입을 해보면 그런 이상한 느낌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러한 임플란트 질 성형술을 시행한 환자들은 인위적인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꾸 몸 밖으로 내보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질벽에 구멍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돌출되어서 빠져나오거나 끊어져서 빠져나오는 경우를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술을 받을 때는 이러한 시술들이 의학적인 검증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비과학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성감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꼭 질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면 질의 관략근을 좁혀주는 정통 질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 검증을 받았고 또 상대적으로 큰 부작용도 적기 때문이죠. 질 성형술은 질의 용적을 좁혀서 마찰감을 증가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감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수행 불안을 줄여서 성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오히려 훨씬 큽니다. 여성들은 스스로 질이 늘어나 있다고 생각하거나 성관계를 할 때마다 질방이 등이 나타나게 되면 자신감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이 늘어나 있고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지죠.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여성들은 성관계를 할 때마다 일부러 힘을 줘서 관략근을 조이게 되고 이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성흥분을 방해하고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질성형술은 이러한 수행 불안을 줄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을 무작정 시행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문제가 여성 성기능 장애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닌지, 다른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성화학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여성 성기능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면 이러한 성기능 장애를 극복하고 수술을 받게 되면 훨씬 더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전국에 유명하다는 산부인과를 돌아다니면서 단기간에 무려 3차례의 질성형 수술을 받고 저에게 왔던 환자가 있습니다. 그 3차례 질성형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질은 넓다고 생각하고 성관계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저에게 4번째 수술을 받고 싶다고 찾아온 환자였죠. 질은 이미 타이트해질 대로 타이트해져서 더 이상 수술할 여지도 없었는데 이 환자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성교통의 문제였고, 그리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안고 있는 환자였던 것이죠. 질에 시행하는 각종 시술이나 수술들이 모든 여성의 문제를 단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닥터왕 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